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직을 성공을 했어요. 네, 저희로 따지면 이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구석 팬으로서 너무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고, 어떻게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왔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좀 교훈을 얻고 나도 어떻게 김민재처럼 내 연봉을 올리고 내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김민재를 통해 배우는 연봉 올리는 법. 김민재 선수를 한 명의 직장인으로 가정을 해보았어요.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직장인으로 가정을 해봤고요. 김민재라는 직장인은 개발자 출신의 테크 리크루터. 테크 리크루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 제가 채용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개발자 채용의 전문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김민재라는 직장인은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시장의 니즈와 잘 교집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김민재의 커리어를 잠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까지도 한 명 제가 그 실제 이력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직을 했잖아요. 그 이직한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은 독일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인 팀인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11시즌인가 연속 우승을 했고요. 유럽의 각 리그에서 1위부터 상위 4개 팀, 5개 팀 정도가 모이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항상 결승전 4위, 8강전에 드는 되게 전통적인 강호의 팀이고, 이거를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탑5 안에 드는 팀으로 이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5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구글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5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직장인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학교로 나오고 이제 커리어를 밟아서 이 5개 기업 중에 하나로 이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김민재 선수를 직장인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민재 나무위키를 같이 보죠. 뭐 있어요? 이게 일종의 김민재 선수의 이력서인 거죠. 네. 나이 나와 있고, 키, 체중 나와 있고, 직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직무인 거예요. 직무가 있고.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력서를 쓰실 때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에 나오고 나폴리, 페네바르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최신 경력을 가장 위로 두고 그 역순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FC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폴리, 페네르바흐체 이 순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요 학교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가 가장 위에 올라가고, 수원공업고등학교, 연초중학교 이 순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했던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김민재 선수는 큰 키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축구 선수로서 가장 축복받은 피지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생각해도 한 명을 돌파하는 것이 힘이 드는 등 공격수로서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숏게임, 미니게임을 하면서 공을 뺏는 재미를 느끼고 심지어 공을 잘 뺏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심 끝에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된다. 그러면서 수원공고로 진학을 했다.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르게 본인이 타고난 강점과 업무적인 강점을 파악을 한 거죠. 큰 키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수를 우선적으로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에서는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직무가 공격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생각 없이 공격수를 해야지, 축구를 해야지가 아니고 공격수를 하면서도 계속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고, 공격수로서 계속 할 수 있을까. 반면에 숏게임, 미니게임을 하면서 난 공을 잘 뺐네? 수비수로서의 어떤 강점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빠르게 본인이 타고난 강점과 업무적인 강점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력이 쌓이기 전에, 나이가 들기 전에 빠르게, 과감하게 직무 전환을 했고 성공적으로 직무 전환을 한 거죠. 이것을 직장인 김민재로 좀 비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김민재라는 직장인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고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은 개발자 자체로는 역량 개발의 한계를 느낀 거죠.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로서 한계를 느낀 것처럼.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이 우연한 계기라는 거는 김민재 선수로 예로 들면은 미니게임을 하면서 좀 느낀 거죠. 인사팀의 채용 업무 지원을 하다가 채용 업무에 흥미를 느끼고 과감히 채용 담당자로 직무를 전환하게 되었다. 요거랑 김민재 선수랑 좀 비슷하게 제가 스토리를 짜봤어요. 그래서
이 김민재라는 직장인도 개발자로 시작을 했지만 과감하게 채용 담당자로 직무를 전환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시장의 니즈와 교집합을 찾는다. 제가 뭐 방구석 축구 전문가까지는 아니지, 방구석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보면은 현대축구는 토탈사커라는 전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대세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포지션별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맞춰서 필드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이 심지어 골키퍼까지도 한 방향으로 한 몸처럼 운영되는 전술을 의미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김민재 선수는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능력까지도 갖춘 수비수로 봐도 되거든요. 이미 김민재 선수는 공격수 출신이었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비만 잘하고 끝이 아니라 공격 시에 가장 후방에서 패스와 오버래핑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수비수로서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래가지고 김민재 선수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을 강점으로 수비수로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좋은 능력을 갖추고 계신 선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격수로서의 경험, 그리고 패스, 오버래핑 등 수비와 공격 모두를 겸비한 수비수라는 직무적인 강점을 키워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김민재라는 직장인을 예시로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세상과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요. 이게 바로 그 제가 얘기했던 토탈사커 그 얘기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진 강점과 교집합을 발견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이거를 실제로 좀 제가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세상은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있고 모든 서비스와 제품은 IT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만큼 IT 업계와 개발자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기존의 전통적인 채용 담당자들은 단순히 이게 수비수의 역할은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거다에 그쳤다면 마찬가지로 채용 담당자들은 단순히 인사 직무 역할의 하나로서 각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은 부족하고 특히 이제 IT 업계와 개발자 관련 지식은 더 부족하겠죠. 이게 기존의 어떤 수비수로서의 한계인 거죠, 이게. 근데 이 상황에서 개발자 출신의 해당 업계와 IT 업계와 개발자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채용 담당자의 가치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김민재라는 직장인이 실제로 이런 니즈를 지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예시로 들었을 때 개발자의 이력서와 프로필을 보고 이 개발자가 우리 회사, 우리 팀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키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민재라는 직장인이 개발자 출신이었다가 채용 담당자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개발자로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그 회사에 필요한 개발자를 뽑을 수 있는 어떤 채용 담당자로서 이제 커리어를 디벨롭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실제로 개발자 채용도 해본 입장에서는 개발자 출신과 그 아닌 사람이 능력의 차이는 단기간에 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김민재라는 개발자 채용 전문가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커리어를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직하게 된 것처럼. 이게 제가 소설을 쓴 거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는 어떤 현상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쿠팡이죠. 쿠팡에서도 시니어 테크 리크루터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채용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 LG CNS, 네이버 실제로 개발 역량을 갖춘 개발자들을 뽑을 수 있는 채용 담당자에 대한 니즈가 주요 대기업들이 다 지금 이런 니즈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발자 출신이었고 근데 내가 개발보다는 좀 더 사람 HR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고 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기업으로. 단순히 개발자였으면 그냥 중소기업에서 개발할 거였는데 이런 높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공개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실제 제가 링크드인에서 한 명의 이 프로필을 가져왔어요. 링크드인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비즈니스 SN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페이스북. 그래서 그분의 프로필을 다 등록했다면은 출신 학교와 기업, 재직하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그 개발자 출신의 테크 리크루터세요. 그래가지고 부산 외대에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셨죠. 그리고 경력 초기에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기업에서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아오셨죠. 쭉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아오시다가 중간에 프로덕트 매니저로 또 바꾸셔요. 이게 기획자인 거죠.
그 하나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자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영역에서 좀 더 이제 기획 영역으로 포지션을 바꾸신 거죠. 그러다가 채용 담당자로 변경되시게 되세요. 쿠팡의 테크니컬 리크루터로서 전환을 하셨고, 프린시플 테크니컬 리크루터는 이제 개발자 리크루터 중에서도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시게 된 거죠. 이분이 인사 담당자나 채용 담당자로서의 커리어는 없으세요. 그 전까지는 보시면은 계속 프로덕트 마케터로 개발자를 하시다가 이때 처음으로 개발자 리크루터로서 커리어를 전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프린시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까지도 되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현재는 42-라는 IT 기업인데, 여기가 현대차에서 투자를 받고 지금 현대차 계열사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의 시니어급 탤런트 애퀴지션 파트너, 그러니까 시니어급 채용 담당자로서 가신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개발자로서 쭉 커리어를 쌓아오시다가 쿠팡에서 커리어를 전환하시고 지금 현대차 계열사에서 채용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개발자로서 쭉 커리어를 쌓아오셨다면 좀 더 잘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시장에서의 니즈가 현재 개발 쪽도 뿐만 아니라 그 개발자를 뽑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개발 채용 담당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쪽으로 커리어를 전환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현대차 계열사 같은 큰 회사에서 지금 커리어를 쌓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프로필을 보고 김민재 선수가 커리어를 쌓아온 부분, 그리고 그 김민재 선수라는 사람을 실제로 한 명의 직장인, 그리고 개발자 채용을 하는 직장인으로 가정해봤을 때 어떤 부분을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까지도 제가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강점을 파악을 하고 시장에서 어떤 직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은 자신의 강점을 올리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맨이었습니다.